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다? 주력급들 중에 안 나온 친구가 벤뎁 정도? 산체스보다는 약간 벤뎁이 지금으로서는 좀 나니까. 토트넘도 완전히 진심 모드예요 지금. 아 로마 무리뉴 감독 진짜 수비 두껍게 세운다. 저거 가운데다가 수비를 다 박아놨네. 아 무리뉴 감독 답다 진짜. 세컨볼 손! 어우 페리시치의 세컨. 아 이 특징이 페리시치하고 도어티 양쪽 윙백이 가운데로 들어가고 손이 저 이렇게 약간 해리케인이 내려오고 이런 패턴이 상당히 많이 있네. 근데 너무 쉽게 뚫렸다. 저 누구 쪽이야? 아 다이어. 아 이게 지금 토트넘은 확실히 센터백 쪽에 좀 구멍이긴 해. 산체스가 커버하긴 했는데 다이어가 지금 튕겨나갔다가 뒤 열어준 거거든요. 토트넘이 이번 시즌 성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는 이 수비 쪽을 조금 더 보강하긴 해야 되는데 아 먹지 이거 봐. 이 센터백의 높이도 그렇고 지금 실점하잖아. 지금 코너킥 올라왔는데 이거 지금 반응을 제대로 못했거든요. 몸싸움도 못 붙어준 것 같은데? 일진을 빼주네요 이제. 히샤르리송 그러면 손도 뺄 것 같은데? 에메르송 그럼 도어티 빼고 손 빼고 히샤르리송. 토트넘이 지난 시즌 때도 그랬는데 확실히 그게 좀 문제구나.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해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맨시티나 이런 팀들처럼 올라오면 뒷공간을 쳐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내려서 가지고 수비를 굉장히 두껍게 버리게 되면 확실히 이걸 풀어주는 플레이메이커 스타일의 선수가 없다 보니까 내려서는 팀에게 약간 쥐약이네. 벤치 재밌다. 무리뉴는 어떨까? 이거 봐 내가 없으니까 안 되잖아. 뭐 이런 생각할까? 토트넘이 이번 여름에 가진 그 프리시즌에서 첫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AS 로마와의 경기였는데 0대1로 졌어요. 근데 이번 그 평가전이 프리시즌의 첫 패배이기도 하지만 프리시즌의 마지막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공식 경기. 일주일 뒤에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개막하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이제 주말에 사우스햄튼과의 홈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 시작하는 거가 되는 건데 이제 일주일 정도 딱 남겨놓고 이제 개막을 하는 건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요? 이제 보신 분들은 야, 이 토트넘이 좀 쉽지 않은 숙제를 몇 개 쥐어든 것 같은데? 야, 요거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지 지금 뭐 이게 대충 이번 여름에 선수 보강이 잘 됐다고 하는 평가는 받고는 있지만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높은 성적 혹은 뭐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됐기 때문에 챔스에서도 어떤 성적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놓고 보면 야 이거는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하튼 더 많이 보충을 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몇 가지 숙제를 좀 풀어야지만 토트넘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저는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수비 쪽의 보강은 어떤 식으로든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 선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술적인 어떤 보강일 수도 있겠는데 오늘 실점하는 게 이바네스에게 이제 해가지고 0대1로 졌는데 그러니까 볼이 왔을 때 보면 여전히 토트넘의 수비수들이 볼에게만 시선이 모두 쏠리면서 선수를 놓쳐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백스리 보면 여기 이제 가운데 다이어가 쓰고 이쪽에 로메로가 쓰고 산체스가 여기다 섰는데 볼이 왔을 때 다이어라든지 이 선수들이 전부 다 볼로 가다 보니까 뒤쪽에 뛰어들었던 이바네스를 놓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직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안 풀린다. 뭐 랑글레라고 하는 선수가 새롭게 오긴 했지만은 랑글레는 이제 교체 투입됐고요. 대체적으로는 사이드나 공격 쪽에 보강이 된 상태에서 미들도 좀 보강이 됐는데 수비 쪽 보강은 확실히 조금 덜 된 느낌. 센터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시즌 앞두고 약간 걸리는 대목. 이게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수비 쪽 보강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선발에 여기 산체스를 놓는데 산체스를 이제 이 프리시즌 때 이제 쓰고 있는데 요쪽에다가 오른발잡이 산체스를 놓다 보니까 빌드업이 잘 안 돼요. 오른발을 쓰다 보니까 왼쪽을 써야지 이렇게 자유롭게 나가고 여기가 오른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쪽에 오른발이 놓으니까 자꾸 접고 들어가다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후반전에 랑글레가 들어가면서 그나마 조금 낮아서 이렇게 벌려 들어가는 움직임이 있었죠. 뭐 벤 데비스도 이제 회복 단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명단에 들어와 있었는데 왜 또 이쪽 왼발잡이 센터백이 또 필요하냐? 또 여긴 오른발잡이 센터백이 어떤 이 올라가는 게 왜 필요하냐면 오늘 선발에 여기 도어티하고
페리시치인데 지금 보면 확실히 콘테 감독이 이렇게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는 움직임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페리시치도 들어가고 이쪽에 도어티도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쪽 사이드는 누군가 벌려줘야 되는데 이럴 때 볼을 갖고 센터백들이 올라가는 장면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에 오른발잡이 산체스를 넣게 되면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에는 왼발잡이 센터백 그러면 아무래도 시즌을 앞두면 오늘 산체스, 다이어, 로메로였지만 여기는 베스트는 왼발잡이 그러니까 랑글레라든지 벤 데비스가 쓸 가능성이 높다. 일주일 뒤에 사우스햄튼하고 이제 개막 경기 할 텐데 그렇게 좀 조합이 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윙백에 있어서도 그래도 저는 페리시치가 이제 선발이었는데 페리시치는 역시 이제 그 노련하기도 하고 공격 출신이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와의 이 호흡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측면 쪽으로 벌려서 크로스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슈팅도 있고 그래서 페리시치는 그래 자기 먹으로 하겠다는 느낌인데 오른쪽은 일단 선발이 도어티였고 이제 후반전에 변화를 줘서 로얄이 나왔거든요. 제드 스펜스는 이제 그냥 벤치에만 있다가 오늘 경기 끝났는데 누가 나와도 좀 부족해. 여기는. 근데 뭐 추가적으로 지금 제드 스펜스를 영입을 했는데 누굴 또 영입하라고 하는 것도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루카스 모우라를 지난번 경기는 여기도 써본 거 아니에요? 이 시즌 앞두고 이 오른쪽 윙백은 고민이 좀 되겠다. 여기는 이제 페리시 쪽은 라이언 세세뇽도 후반전에 교체로 나왔는데 그래도 왼쪽은 어떻게 버틸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게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약간의 고민은 요거는 제가 프리시즌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번 시즌 토트넘에게는 그 옐로 카드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히샤르송 선수도 약간 거친 면모가 있고 로메로도 이 거친 면모가 있잖아요. 로메로도 아까 그 카드 하나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약간 욱하면서 부닥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리미어리그 개막하고 나서 히샤르송,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막 되면 카드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세 번째로 들었고 네 번째는 사실 이게 오늘 가장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뭐 나머지는 사실 어떤 식으로든지 좀 뭐 보강하든지 아니면 부족한 대로 어떻게 또 비벼볼 수는 있겠는데 토트넘이 지난 시즌 때도 이거 문제였는데 내려서는 팀에게는 좀 쥐약이에요. 내려서서 뒷공간을 내주지 않는 팀을 풀어나가는 해법, 파해법이 아직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때도 보면 맨시티라든지 이렇게 올라와서 뒷공간을 많이 주게 되면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뒷공간을 파서 케인이 내려와서 수비 때 끌어당기고 뒷공간을 손흥민이 파서 골을 넣는 그래서 오히려 올라오는 팀을 상대로 해서는 경기를 잘했는데 내려가게 되면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자기의 강점을 보여주는 속도라든지 양발 슈팅이라든지 이런 걸 보여주는데 한계가 좀 있었는데 오늘도 이 로마의 감독이 무리뉴 감독이잖아요. 토트넘 감독도 했고 그래서 토트넘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의 스타일 자체가 그렇게 공간을 많이 내주지 않는 수비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골을 먼저 로마가 넣은 다음에는 뒷공간을 더 안 주니까 사실은 뭐 토트넘 공격수들이 보여준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취약점을 알면 새로운 시즌 상대 팀들이 토트넘을 상대할 때는 뒷공간을 더 많이 안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읽히죠. 상대 팀들도 토트넘이 이런 경기에서는 좀 말리더라. 이런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토트넘이 이렇게 지난 시즌 때도 고민이었고 이번 시즌 때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이냐. 사실 그래서 이렇게 밀집해서 푸는 팀을 깨기 위해서 플레이메이커, 공격형 미드필더에 대한 좀 더 창의적인 미드필더에 대한 니즈가 이적 시장 막판까지 있는 거죠. 이걸 좀 풀어줄 수 있는 좀 볼줄이 좋은 미드필더. 비수마가 영입되면서 뭐 벤탄쿠르, 호이베르, 비수마 좀 더 싸워줄 수 있고 이런 미드필더들은 있지만 좀 더 아주 날카롭게 탁탁 주서 탈압박을 한다든지 뒷공간을 열어줄 수 있는 공간을 이런 이제 미드필더에 대한 어떤 필요성에 대한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이제 그런 게 다시 한번 확인된 거고 만약에 사실 이적 시장이 열려 있긴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9월 2일까지인가? 9월 초까지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8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열려 있기 때문에 뭐 보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겠지만 근데 일주일 뒤에 리그가 새롭게 이제 개막하는 걸 놓고 보자면 선수 영입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술적으로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콘테 감독의 숙제로 좀 남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앞에 뭐 수비 쪽에 대한 문제, 오른쪽 윙백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카드에 대한 어떤 염려 이런 것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내려서는 팀을 상대로 했을 땐
토트넘의 손흥민, 케인, 쿨루세스키, 히샤르리송, 모우라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거를 공격형 미드필더를 보강을 해서 플레이메이킹으로 풀어나갈지, 아니면 전술적인 어떤 다른 몇 가지 파해법을 만들지, 이거는 콘테 감독의 아주 중요한 숙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딱 보면서는 일주일 뒤에 이제 사우스햄튼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프리미어리그 개막 경기를 할 텐데, 아마 경기를 하면서 계속 좀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풀어내야죠. 더 좋은 성적을 내려면. 뭐 지켜보겠습니다.